저는 그 당군 할아버지의 그 이념이 뭐였었죠? 그 뜻을 나중에 웃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널리 사람들을 웃겨서 얼굴 벌겋게 하라라는 의미를. 우리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웃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아침에 웃어요. 저는 이렇게 30초 정도로 웃어요. 30초 정도로 얼굴 벌겋게 웃는, 호흡이 끝까지 갈 때 배로부터 이렇게 웃게 되면요. 이것처럼 시원한 게 없어요. 와, 아침에 그렇게 한번 웃고 나면요.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배 한번 호흡은 나오세요. 배. 자, 웃음은 그 소리 나는 호흡이라 그러죠. 크게 웃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 그러니까 호흡을 내뱉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앞에 계신 두 처자분께서 당황스러워가지고 괜찮죠? 네. 예, 우리 계신 분은 막 쑥스러워가지고 예, 좋습니다. 오늘 얼굴 보니까요 많이 웃어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웃는데요. 정말 많이 웃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소개를 받고 딱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요. 어디서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통 제가 이제 그 강남 쪽에서 CEO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은 CEO 분들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강사를 딱 소개해서 강사가 나오면은요, 기본적으로 환호성 박수는 기본이에요. 거기에 기립박수까지 치는데, 이게 확실히 리더드구나. 이게 정말 CEO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잠실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 최규 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처음으로 일어나신 분 나오세요. 예. 잠깐만 나와보세요. 야, 오늘 너무너무 아까 보니까 상황을 반전을 잘 시키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이분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치셨는데요. 예,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6년 동안이 아니라 7년 동안 유머를 연구했고요. 또 어떻게 하면 유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머를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왔습니다. 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지어준 이름인데요. 썰렁 최규상입니다. 예. 인사를 했는데 우리 그 옆에 분들하고도 이렇게 한번 잠깐 인사를 나눴으면 참 좋겠어요. 요즘에 경기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 인사말을 시키는데 어디 가서든지 실제로 제가 이 인사말 던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키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유도 없이 좋아하고 마음이 흡족해 하는데요. 이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얼굴 옆 사람 얼굴 한번 살짝 한번 봐볼까요? 그냥 얼굴만 보세요. 그냥 얼굴만 인사 나누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굴 보니 돈복이 흘러 넘치십니다. 뭐 돈복이 흘러 넘치는지 뭐 알 게 뭡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말 한마디를 던져놓으면요. 던지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게 복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말 속에도 복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받는 분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어쩌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쩌다가 칭찬 한번 하면은 이거 좀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이걸 튕기잖아요. 그럼 두 번 다시 칭찬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칭찬을 잘하고 받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도 이 받아야 이게 즐거움이 되는데 우리 한번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옆에 분 얼굴 한번 이제 봐보세요. 자, 이제 보시고 자, 뭐라고요? 얼굴 보니. 자, 한번 해보세요. 인사. 자, 좋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돈복을 줬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돈복이 있고 돈독이 있더라고요. 돈독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게 되면 돈독이 되지만은 돈이 나를 쫓아오게 되는 게 돈복인 것 같아요. 돈을 끄는 거, 그건 어쩌면 살다 보니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과 똑같더라는 겁니다. 오늘 같이 끌어당기는, 돈을 끌어당기듯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세상에 있는 운들을 다 끌어당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은 유머 전략연구소라는 다소 독특한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하기 전에 7년 전에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여행업 쪽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해외를 많이 여행을 하는데 해외를 나가게 되면은 흔히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게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순식간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 여학생들은 순식간에 딱 알아봅니다. 화장을 좀 많이 했으면은 영락없이 한국 사람.
그 남자들은 어떤 인상일까요? 무표정으로 있으면. 근데 참 외국 애들이 참 잘 웃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 애들을 보게 되면서 얘네들 너무너무 잘 웃는 거예요. 얘네들은 막 보면은 하이 하면서 막 눈빛만 마주쳐도 막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하이. 웃는 걸 보면서 야 얘네들이 그리고 얘네들은 이야기만 하면은 무조건 웃어주는. 근데 나중에 참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문화가 있길래 얘네들에게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흔하고 또 이렇게 얘기만 해도 웃게 될까? 그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웃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총 때문이에요. 총. 미국 애들은 총을 다 개인이 휴대가 가능합니까? 휴대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총을 휴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상대방을 웃겨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안 웃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입니다. 신경 써서 얘기를 했는데 웃겨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이는 거지 뭐. 바로 뭘 꺼내서?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웃느냐 안 웃느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방이 얘기하면은 웃어주는 문화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개그 콘서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웃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한번 멋있게 한번 미소 한번 줘보세요. 자, 하. 옆에 분한테도 한번 멋있게 한번 줘보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사실은 그 웃어주는 게 미국 애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프랑스에서는 사실 상황이 다릅니다. 프랑스 애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이렇게 쭉 세계 애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만나보면은 프랑스 애들이 제일 잘 웃는 것 같아요. 그 문화가 있었더라고요. 걔네들에겐 똘레랑스라는 문화가 있어. 똘레랑스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비록 내 생각과 사상과 또는 내 틀리다 할지라도 웃어주는 거, 웃어주면서 공감을 해주는 그게 바로 똘레랑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상대방이 아무리 재미없는 얘기해도 앞에서는 웃어주고 또 상대방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일단 앞에서는 당신 말이 맞어. 하지만 이러기 부분에서 틀리다. 논리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애들은 잘 웃어요. 이유도 없이. 그래서 우리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많이 한번 똘레랑스의 마인드를 가지고 따라서 똘레랑스. 하. 조금 더 크게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CEO 같고 또 진짜 리더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테스팅을 한번 이렇게 테스팅 괜찮죠? 좀 웃기는 것 같으면은요, 좀 과감해서 오바해서 박수 치면서도 한번 웃어보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괜찮습니다. 자, 우리 이 유치한 유머예요. 퀴즈인데 세상에서 가장 빠른 벌레는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벌레. 자, 대답. 예. 허벌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은 예. 중요한 건 뭡니까? 대답을 했다는데 중요한 거죠. 예. 자, 그러면은 뭘까요? 자, 괜찮습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틀려도 맞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같이 웃는 의미가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빠른 벌레는 바퀴벌레입니다. 바퀴가 있잖아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자, 이런 식의 유치한 겁니다. 자, 잠깐만요. 우리 지금 연습하는 자리니까 좀 재미가 없어도 뭡니까? 박수 치고 나서 웃고 나면은 재밌어져. 좋습니다. 야, 하나 더. 그럼 이런 비슷한 유의 퀴즈인데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뭘까요? 예? 설마! 야, 또! 그런 말이 어딨어? 예? 설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설마! 예, 우리 설마 선생님도 마셨어요. 괜찮습니다. 예. 설마, 야.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은 주말입니다, 주말. 지금 이 시간에 재미가 없어도 반응은 한번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한번,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드릴게요.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세 성인들의 스승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놀자. 누구요? 놀자. 누구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와보세요. 놀자래요, 놀자. 틀렸습니다. 예.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공자, 노자, 맹자의 스승은 따라서 웃자. 하하.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습에 여러분들이 많이 웃어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오늘 굳이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안 웃었으면은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는데 저도 무장해지려고 총을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운이 좋으신 거예요. 사실 오늘까지만 해도 제게 오늘 아주 좀 그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어머니가 올해 제가 72살이신데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병원에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셔도 있는데 이 일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강의를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딱 왔는데 아까 6시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니 수술이 잘 됐대요. 네, 잘 돼가지고 쌍꺼풀 수술이 아주 잘 됐대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리더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가장 큰 리더. 나는 이분이 진짜 우리 역사상에서 가장 큰 리더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순신 장군. 초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 멋있습니다. 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십시오. 괜찮아요. 세종대왕. 예, 멋있습니다. 예. 또 박정희 대통령. 야, 좋습니다. 다 나올 텐데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리더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다 나와. 이순신, 강감찬 장군, DJ, MB, 다 나옵니다. 또 노통 다 나오는데 갑자기 한 애가 손을 번쩍 딱 들더니 딱 하는 거예요. 그때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리더는 동방신기라고 생각합니다. 동방신기래. 나 궁금해가지고, 야, 너는 왜 동방신기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걔가 그런 거예요. 저는 동방신기만 생각하면은, 즐겁고 신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동방신기를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얘기를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무릇 리더란 사람들을 즐겁고 기분 좋고 신나게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게 진정한 리더가 아닙니까?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감되십니까? 네. 야, 사람들이 즐거워서 알아서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그 전략. 바로 그게 저는 인복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성공의 기본적인 이게 인자기도 하지만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끌리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보니까 요 근래 대한민국의 많은 리더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오늘 이제 돌아가신 누굽니까? 어제 DJ를 보게 되면서도 그러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김수환 추기경부터 해가지고 쭉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꼭 돌아가고 나서 어떤 얘기가 꼭 나오게 되냐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 이분이 유머 감각이 평소에 있었다 없었다. 되십니까? 저는 이제 유머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왜 리더의 자질이 그런 리더로서의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었을까? 그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 리더십 뒤에 아주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끌리는 그런 유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 유머를 잊지 못하는 유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언젠가 한 번은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3개의 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한국어를 빼놓고 3개 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미국말, 영어를 잘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일본말, 일본어를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능숙하게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분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서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을 남았던 것들이 그분의 정책이나 그분이 했던 어떤 그 비전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분이 일생 동안에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했던 그 유머 속에 녹아져 있는 그 사람의 철학이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서 링컨과 처칠 또는 어떤 김수환 추기경이나 또 이번에 DJ 또 노무현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그런 분들이 그런 말들 통해서 또 그 말 속에 숨겨진 유머를 통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토끼 어렸을 때 이렇게 키워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토끼. 예.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대충 이렇게 그 시골 생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토끼를 키워봤는데, 토끼를 잡으려면 뭘 잡아야 될까요? 귀! 너무 잘하시네요. 많이 잡아보셨네요. 네, 저는 안 잡아요. 안 잡아보세요? 그럼 뱀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을까요, 뱀을? 뱀을 잡으려면 어딜요? 머리를 잡아야죠, 뱀을. 머리 뒤를 잡아가야 꼼짝을 못하죠. 그럼 사람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멱살을 잡기도 합니다. 멱살이 아니라 뭘요? 마음을 잡아내야 돼. 그 마음을 잡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먼저 기분 좋고 즐겁게 해줄 수 있다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내 주위에 몰리는, 그게 바로 유머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평생의 한처럼 누군가 한 분을 즐겁고 기분 좋고 그 유머를 통해서 해주고 싶은데 그게 막상 쉽던가요? 예,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셨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가고 나면은요, 조금씩은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겁니다. 유머에 대한 새로운 정의, 유머가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힘에 대해서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마운틴 시나이 대학의 그 아서 네줄 교수가 이런 얘기 합니다. 유머는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뭐라고요?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이 선물이 아니라 이 유머는 완전히 괴물이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유머를 잘하고 싶은 그 마음속에 소망은 있지만 그렇게 안 되던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머를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 길지가 않아요. 나는 웃음을 7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이 웃음, 7년 전에 이제 친구하고 같이 웃음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유머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저한테는 아주 특별했어. 그것 때문에 유머가 진정한 가치가 있구나,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겠는데요. 언제냐면은 제가 이 잠실에 유머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유머 클럽을 한 5년 반, 6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4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사람들과 막 웃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나와서 웃게 되는데, 한 할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나오시더니 어느 날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안 보시다가 할머니가 나왔는데, 막 얼굴에 웃음기가 활짝 있어. 막 엄청나게 잘 웃는 거예요. 막 너무 잘 웃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 끝나고 나서, 할머니 건강하시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치 소장 아주 건강해. 말기 위안 빼고는 다 좋아 하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요, 충격이었어요. 그건 뭐였냐면은 그 순간에서 그 암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 할머니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병원에서 말기 위암으로 진단받고 이제 더 이상 약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나오셨는데, 그 할머니가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바로 그 죽음을 가지고 노는, 죽음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기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분은 그런 유머를 사용하더래요. 그때 알았던 게 뭐였냐면은, 유머가 이 죽음을 가지고 노는 도구기도 하지만은 어차피 우리는 일생 동안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그 암이 자기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그걸 막아내므로써 유머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그 보호막으로, 에어박과 같은 보호막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은, 유머가 사람을 단순하게 그냥 웃기는 유머가, 그 재채기와 같은 유머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제가 도구가 되겠다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유머를 하다 보니까 이 유머의 가치가, 가장 크게 유머의 가치가 바로 사랑이라는 데 있다. 사랑.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해서 사랑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유머의 힘. 자기의 아픔과 괴로움을 풍자하고 해약함으로써 그걸 이겨내고, 그리고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도구로서 유머를 사용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 중에 제일 저를 또 자극시켰던 리더분이 한 분 있는데, 짱크레띠앙이라고 아십니까? 짱크레띠앙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분은 캐나다의 총리를 역임하셨어요. 29살 때 하원 의원에 당선되고,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장관을 무려 9번을 하고요, 총리를 무려 3번이나 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그 리더입니다. 2003년도에 퇴임했는데, 그 대단한 분에게 단점이 있었어요. 아픔이 뭐냐면요, 소아마비입니다. 소아마비여가지고 입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 총리로 나섰을 때 이 반대파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한 나라의 총리를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총리를 합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게임이 끝나버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말 못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도 못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아픔들, 그 아픔들이 나를 장악한 게 아니라 그 유머 하나로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아픔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유머였다는 거죠. 이런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링컨과 처칠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앤드류 존슨이 아니에요. 앤드류 존슨이라는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입니다. 16대 대통령을 아십니까? 16대 대통령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예,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 때 부통령을 하던 부통령을 했다가 17대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옵니다. 지독하게 가난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졸업하자마자 뭘 하냐면은 바로 양품점에 취직해가지고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사업 수완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정치에 뛰어들어서 이제 그 링컨 대통령 때 부통령까지 하게 되는데, 이 분이죠. 초등학교 학력밖에 안 나왔는데 부통령을 했는데 17대 대통령으로 나왔는데, 상대방의 또 적수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미 합중국에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공격을 하는 거죠. 이분이 조용히 있죠. 끝까지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 한마디로 게임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인정합니다. 많이 못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로 게임을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그 유머를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그맨이 김재동인데요. 김재동 씨는 그런 얘기합니다. 유머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 힘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유머가 발현되는 거예요. 저 김재동이를 보고 있으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김재동이 잘생겼습니까? 근데 김재동이가 자기가 잘생기고 못생긴 것이 어디 있겠냐면은, 사실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김재동 씨는 늘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조금 못생긴 거 가지고 한탄하고 그럽니까? 근데 그 친구는 끊임없이 그 조금 못생긴 거 가지고 끊임없이 유머화 만들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너무 좋대요. 특히 여자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대. 왜냐면은 평생 바람 필 것 같지 않은 얼굴이래. 유머를 하게 되면서 제가 그 힘에 대해서, 이게 진정한 힘이구나. 내가 이런 힘들을, 바로 절대 긍정의 힘, 나가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아픔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힘, 그리고 자기를 더 좋아하는 힘, 단점들을 장점으로 바꿔내는 힘이 바로 이 유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이 말 한마디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앞으로도 나누고 싶고 영원히 나누고 싶어요.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유머는 사랑이다. 유머는 사랑이다. 바로 누군가를,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절대 긍정의 생각을 갖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 마인드, 그 마음에서부터 유머가 나온다면요, 유머가 대단히 즐거워요. 그리고 그냥 즐겁게 해주는 그 유머는 대단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거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유머를 진짜 잘하고 싶다 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네, 내려보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 시장이 넓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소비자가 될 거 아닙니까? 제 강의는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또 많은 것들, 책도 사보고, 테이프도 사보고 그럴 건데,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나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유머 3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는, 안 시킬 테니까. 유머 3개 정도 가지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몇 분 계시네요. 난 유머 하나 가지고 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유머를 잘하고 싶으면서도 막상 유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게 많은 사람들의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도 지금 이 컵에는 뭐가 들어있죠? 물이 들어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물을 마십니까? 물을 마시려면요, 물컵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잔을 두고서 왜 이렇게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유머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물잔에 물이 채워져 있고 그냥 적당히 채워져 있으면은요, 적당히 채워져 있으면 내가 들어서 마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컵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서 더 물이 차고 넘칠 만큼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다가 물을 하나씩 채우는 것들은 노력하면 얻어지는 유머력이에요. 노력하면 얻어지는 그 유머를 잘하게 되는 힘은 유머력인데, 이걸 철철 흘러 넘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많은 것들이 내 머릿속으로 이 많은 것들이 유머가 채워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 적정량 이상이 되게 되면요, 잘하게 됩니다. 마치 어느 순간에 감각처럼 되게 되는데,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는 이제 그 유머에 대해서 3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유머 감각이 없는데요. 인정합니다. 유머 감각이 없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저 또한 유머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유머 감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어느 한 친구도 내가 이걸로 유머를 통해서 밥 먹고 살 거라고 믿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지금 7년 됐는데 참 그 당황스럽게 돼요. 지금도 동문회나 동창회 가면은요, 이런 얘기 합니다. 너는 지금도 그걸로 밥 먹고 사냐라고 물어봐요. 어쩌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봐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게 유머 감각, 타고난 감각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타고난 감각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했던 유머력입니다. 유머를 잘할 수 있는 힘이에요. 노력하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머 3개 가지고 있냐고 물어봤던 이유는 사실 그게 시작이고 그게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하면 얻어지는 힘, 무실역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역행, 힘써서 행하면은 얻게 되는 힘의 역이에요. 실력과 어휘력과 같이 이 유머력도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머를 잘하게 되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유머를 잘하기만 한다면 그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유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행복을 더 얻을 것이고 사랑을 더 얻을 것이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가치가 올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거는 단순하게 유머를 아는 유머력에서 벗어나서 또는 유머 감각에서 벗어나서 유머 역량까지 발전이 돼요. 역량. 그건 뭐냐면은 그 유머에 통해서 고객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바로 그 유머 역량인데, 오늘 거기까지 잠깐 얘기를 할 겁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유머력을 얻는 3가지의 필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 유머를 잘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3가지의 틀로 어떤 걸 제시하냐면은, 따라서 해보세요. 감상실. 마치 우리 인생을 감상하듯이 이 유머를 감상하는 감상실. 이 3가지의 의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감수성. 따라서 감수성을 키우자. 이 유머를 못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앞에 먹을 것이 있는데도, 이게 유머인데도, 재미있는 건데도 이걸 흡수를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그 TV를 1시간 동안 보잖아요. 개콘을 1시간 보잖아요. 그러면 유머 소스가요 10개가 넘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걸 발견해내는 힘이에요. 많은 분들이 유머 책을 보고서도 또 이렇게 보면서도 이게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정보를 습득하는 그 통로로서 민감해지게 되면요, 유머를 잘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은 혹시 그거 보십니까? 무릎팍도사? TV를 보면서도 수없이 유머 소스를 발견하는데요. 무릎팍도사를 보는데 이런 이분이 나와. 발레리아 강수진 씨 아십니까? 예. 강수진 씨가 나오게 되는데, 강수진 씨가 남편하고 같이 나와져요. 이름이 소치 씨인데, 소치 씨하고 같이 나오는데, 이 강호동이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소치 씨한테. 근데 소치 씨는 이 강수진 씨가 첫사랑입니까? 물어보니까 소치 씨가 완전 당황하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 딱 던지죠. 제 첫사랑 아닙니다. 제 마지막 사랑입니다. 딱 하는데, 그게 유머가 됩니까? 그게 유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유머가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유머가 됩니다. 근데 그런 순간들을 캐치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유머 책에서 또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가져오면요,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런, 이 민감해지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다 좋아요. 영화 속에서도, TV 속에서도, 길거리 속에서도 이 민감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들을 내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책을 봐도 남과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학로 가보면은 그 길거리에서 기타 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아시죠? 그분을 이렇게 딱 보는데,
그분을 딱 보는데 그분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딱 고등학생을 딱 보더니 저기 고등학생 공부 잘해요? 그랬더니 저 공부 못하는데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겐 로또가 있잖아.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유머들이 오고 갑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휴가차 어떤 모임에서 이제 같이 휴가를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휴가를 끝내고 이제 이 3박 4일 동안 같이 지내고 이제 딱 모여서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리더분이, 자, 이제 그러면,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만 해산합시다. 딱 했는데, 한 분이 딱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저기요, 저는 임신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산을 해요? 그런 말장난 기법들. 그 뭡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강소진 씨의 남편 소치 씨가 유명했던 그 위트 재치 문구들. 또 방금 말했던 그런, 방금 말했던 누구였죠? 또 우리에겐 로또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민감하시게 되면은 이런 아주 고급 멘트입니다. 이런 고급 멘트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더라고요. 여러분들 메모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유머를 아주 잘하는 방법 하나만을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러면은 장담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유머 하나만을 어디다 적어보냐면 유머 노트를 한번 가져보세요. 유머 노트를 여러분들 이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유머 노트라고 이름을 딱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머 노트가 불쌍해서라도 이게 참 신기해요. 유머 노트라는 게 있어 놓은 순간부터 있잖아요. 신기한 게 유머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유머에 민감해진다는 건 뭐냐면요, 즐겁고 신나고 기분 좋은 것에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뭡니까? 남을 즐겁게 해주겠다라는 조금씩의 그 생각들이 민감해지게 되고 그런 마인드가 생겨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유머에 민감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즐겁고 기분 좋은 삶에 대해서 내가 민감해지게 되고 그런 노하우들을 하나씩 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감해지게 되면 반드시 뭐가 되냐면은 메모를 하게 돼요, 메모. 저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4년 정도밖에. 제가 유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집에 제가 유머 노트가 몇 권이냐면 22권이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만큼 민감해지게 되면서 인터넷 유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쓰게 되는 대화 속에서 수없이 많이 쓰는 것들을 제가 아주 민감해지게 되면서 메모해두게 되고, 그리고 그게 소스가 돼. 그게 마치 물컵에 물이 조금씩 쌓이듯이 그게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에 그게 흘러 넘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머 노트를 딱 만들어 놓는 순간부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유머의 세상에 대해서 민감해져. 두 번째가 뭐냐면 감상실에서 상상력을 키우자. 유머 상상력인데요. 저는 이 유머 상상력을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들어와서도 그걸 끊임없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장난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상상력을 키우게 되는데, 말장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해봐요. 며칠 전에 한 보름 됐나요? 보름 전에도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누가 됐죠? 이참식은. 근데 이렇게 이참시가 됐는데 문득 그걸 가지고 말장난을 어떻게 해볼까 한번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웃길 수 있을까? 그러다가 기어코 이렇게 개발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참시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낙점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쫙 이렇게 하다가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누가 했을까? 좀 이참에 아주 참신한 인물인데, 이참에 바꾸지 않으면 한국 관광이 안 변할 거야. 근데 옆에도 참모가 이참에 그래도 이참이 됐다는 전설 같은 얘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끊임없이 말장난인 게 말 가지고 이게 끊임없이 해보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일식이 있었어. 7월 중순경에 일식이 있었는데 그 일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똑같은 대한민국 말에는요, 동음 이유부터 해서 이 단어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아주 원시적인 기법이 좋은데, 이 단어를 가지고 끊임없이 단어를 만나게 되면요, 끊임없이 이 말장난 놀이를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 가장 좋아하는 건데, 며칠 전에도 제가 썼던 아주 대박이 났던 그 유머 중에 하나가 이거 있습니다. 일식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일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엄청 그 일식 보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일식 보신 분들. 예. 그거 직접 보셨어요? 네. 정말 사람들이 일식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식 좋아하는데. 이런 위트 멘트는 어떻습니까? 이런 위트 멘트.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하하.
아, 웃으시니까 얼굴에 그냥 빛이 돌고 아주 명품이십니다. 웃지 않는 분들은 반품시킬 겁니다. 이런 말장난 기법들, 말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말장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언어적 상상력이라는 건 사실 유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막 수백 개씩 가지고 다녀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 한번, 너무 이렇게 웃어주면서 쳐다보는데 고마워요. 한번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아, 역시 킹카다우십니다. 웃지 않으면 아시죠? 킹콩 되는 거. 킹콩과 킹카 이런 말장난 기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는 것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제가 하는 그 사이트나 유머 편지를 받아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혹시 여기에서 유머 편지를 받아보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유머 편지. 오, 팬이 많으셨네요. 예? 좀 아는 체 좀 해주세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말과 단어를 통해서 말장난하는데, 사실 더 깊이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말장난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머 상상력을 키우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패턴을 읽는 거예요. 기존의 그 유머에는 반드시 어떤 패턴이 있어. 패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 때 왕비 중에서 가장 맨날 싸움질을 잘하고 이 사람들을 비난하기를 잘했던 왕이 있어. 그 왕비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10이라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유머의 유형이 있어요. 유머 퀴즈인데 아주 좀 시시하고 유치한 유머 퀴즈인데, 이런 걸 가지고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리면서 새끼를 치는 거예요. 이런 유머 패턴을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해보는, 여러분들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조선시대 왕비 중에서 길을 제일 잘 찾는 왕비는 누굴까요? 내비. 그럼 아주 조선시대 왕비 중에서 제일 예쁜 왕비, 아주 인형처럼 예쁜 왕비를 뭐라고 할까요? 바비. 그럼 똥나라 왕비는 누굴까요? 똥나라 왕비는 누구라고요? 아유,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런 유머들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똑같은 유형들을 따라서 유형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유머적 상상력. 그러니까 사실은 유머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창작해내는 능력보다도 하나의 유머를 듣고서 10개, 100개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상력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머를 하는 필터를 갖게 되면은 이 유머를 잘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교감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교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20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첫 마디를 어떻게 하면 좀 웃길 수 있을까? 말장난을 좀 해야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우리 교감 선생님들 참 많이 오셨네요. 우리 오늘 교감 선생님들이라 그럴지 몰라도 오늘 교감 선생님들과 교감이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장난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치하지만 유머적 상상력을 키우는 가장 큰 힘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머들이 있어요. 이런 패턴을 따라서 상상을 하게 되면 또 하나 나온 게 제가 개발한 것 중에 이겁니다. 우리 조선시대가 아니라 놀부 마누라가, 흥부가 놀부 마누라한테 주걱으로 맞은 그 사연 아시죠? 일찍 가잖아요. 흥부가 놀부 집에 아침 일찍 가가지고 형수님이 밥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 하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주걱으로 터지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놀부 마누라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흥부가 밖에서 쳐다보면서 그러잖아요. 저 형수님, 저 흥분돼요. 이 자식이 아침부터 흥분하고 지랄이야. 이거 한 대 맞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이제 다 아는 유머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아는 유머. 근데 그 유머를 한 바퀴 더 바뀌는 거죠. 그 유머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응용을 합니다. 사실은 한 대 맞은 게 아니라 한 대 더 맞습니다. 예? 한 대 더 맞아요. 이것 때문에 맞습니다. 흥부가, 형수님, 저 흥분돼요 하니까 한 대 딱 맞는데, 딱 맞고 딱 떨어져 나가가지고 다시 무릎 꿇고 이러죠. 들면서, 형수님, 한 번만 사정할게요. 이런 오지들. 이런 것들, 이런 유머들의 행태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들으면서 열을 만들어내는 상상력인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유머를 가지고 그냥 한 번 들었던 유머, 봤던 유머를 가지고 그냥 전달하게 되면은 50%의 확률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서 한다게 되면은 여러분들 유머 크리에이터가 되고 여러분들만이 쓰는 유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돌리게 되면은 그게 바로 명품 유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필터,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하는 그런 필터를 갖게 되면 잘하게 되고, 세 번째는 감상실에서 실험 정신을 기르자. 야, 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자, 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자, 하루에 5명에게만 유머 한번 해보자. 하루에 5명만 유머를 한번 해보세요. 들이밀어야 됩니다. 유머를 잘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한다면 그게 어떻게 유머가 됩니까? 제가 유머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철저하게 제가 100일 넘게 무려 하루에 5명한테 제가 친구들한테 유머가 생기면은 제가 테스팅 한번 해보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재밌는 유머 하나 해줄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듣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이제 늘 회의합니다. 나 회의 중인데 좀 이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뭐였냐면은 내가 스스로 100일 동안 유머를 한번 해보겠다. 내가 5명한테 100일 동안 유머를 해보겠다라고. 나는 유머가 타고나진 않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유머를 보니까 제 상황, 인생이 유머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머 강사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코치인데 못했을 때 스토리를 많이 갖는 게 그게 풀을 때 나중에 좋을 것 같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5명씩을 채우려고 무단하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나중에 만약에 못 채웠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에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제일 만만한 택시기사들한테 도망가지를 못하잖아요. 회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들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택시기사들한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이때 그 유머가 썼던 유머가 이거였어요. 택시기사한테 택시를 딱 타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때 썼던 유머가 지금도 안 잊혀져. 아저씨, 그 사오정 아십니까? 그러니까 안 돼. 사오정이었네. 근데 사오정 아십니까? 아무 말도 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있잖아요. 아저씨, 그 사오정이 졸업한 고등학교가 뭔지 아세요? 사오정이 졸업한 고등학교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러는 거 모르겠는데요. 사오정이 졸업한 고등학교는요.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그래요? 아저씨 근데 안 웃어. 그래요? 네, 근데 또 제가 들이미는 겁니다. 아저씨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오정이 졸업한 대학교는 뭔지 아십니까? 사오정이 졸업한 대학교는 뭔지 아세요? 예? 사오정이 졸업한 대학교는 뭐라는데? 하면은 아저씨 재밌죠? 아저씨 재밌죠? 하는데 저 혼자서 이제 그 유머가 저는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아저씨한테 물어봐요. 너무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거 처음 들어보면은. 제가 아저씨한테 하는데 아저씨가 한참 가다가 횡단보도에 딱 섰는데 저를 딱 뒤를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아저씨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뭔데요? 근데 아저씨 그 사오정이라는 놈이 누구예요 도대체?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루에 5명한테 제가 해보게 되니까 여러분 해보시게 되면은 제가 장담합니다. 보름 해보게 되면은 어떤 유머가 좋은 유머인지 아닌지 또는 유머를 실제로 하기에 그 좋은 유머인지 아니면 내게 맞는 유머인지 여러분들만의 그런 스타일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도 빠짐없이 해보게 되면요. 스스로 유머를 스스로 이렇게 배우게 돼요. 스스로. 제가 이 감상실, 유머력을 키우는 수없이 많은 필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금만 유머 노트를 가지게 되면 민감해지게 되면서 여러분들 수첩에 있는 순간에 그게 재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상상력을 발휘해서 끊임없이 그 패턴을 읽어나가서 유머를 창조를 할 수 있어야 돼. 인터넷 유머를 잘 갖다가 한 바퀴, 두 바퀴 돌리게 되면 여러분들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것만, 여러분들 유머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험정신을 갖고 계속 하잖아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아.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십시오. 누군가를 즐겁게 하려고 유머 하나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하는 순간에 그거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 특히 요즘 같은 이렇게 힘든데 다 압니다. 그럴 때 내가 유머를 들어서 비록 썰렁하고 비록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유머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유머 하나를 통해서 시도를 한다는 거, 그거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행동이고 그거 자체가 이미 저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고 있어. 누군가에게 이 세상 속에서 지금 한 번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진정으로 큰 힘이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게 사랑. 그래서 제가 말하는 따라서 유머는 사랑이다.
이런 필터, 이런 세 가지 감상실의 필터를 갖게 되면은 유머는 여러분들 해보게 되면은 알겠지만은 정말 한 달 넘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저만큼 유머를 잘하게 되고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고 실제로 유머 감각이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되잖아요. 세상에 타고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노력합니다. 분명히 민감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유머적 상상력을 하고, 세 번째, 끊임없이 들이밀면서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 유머 감각이 유지되는 것 뿐입니다. 똑같이 여러분들도 하신다는 유머력을 갖게 되는데, 이런 유머력을 갖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하는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독특한 유머 역량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머 역량,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서 또는 비즈니스 하게 될 때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끌리는 사람을 끌게 만들고, 그렇게 팔리는 여러분들, 그래서 즐거움을 누군가에게 주게 돼서 사람들이 즐거운 여러분을 탐하게 되는 바로 그런 유머 역량을 갖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걸 필터를 5개 동안 같이 나눌까 합니다. 잠깐만요. 예. 사실은 예, 잠깐 이거 딱 스톱되고 아시죠? 우리 오늘 여기 녹음 완전 다르게 컨텐츠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준비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도 꼭 유머 강의를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오늘 좋은 청중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왔는데, 우리 잠깐 여기 아직 나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나중에 딱 그 다음에 이제 유머 역량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손 좀 터시고. 이런 유머를 통해서 사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자기를 좀 즐겁게 포지셔닝하고 좀 기억되기를 원해. 제가 오늘 여기 보면서 우리 현대자동차의 오로빈 선생님, 이런 옷을 입고 와가지고 세상에 등 뒤에다가 체육복도 아니고 양복에다가 현대자동차 오로빈이라고 써있는 이런, 재밌잖아요. 일단은 다른 거. 근데 이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이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 바로 첫 번째 때 자기를 멋있게 드러내는 그런 포지셔닝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영업맨, 대단하신 영업맨이신데, 저는 것 같아요. 이 즐겁게 자기를 포지셔닝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람들 끌는 자리, 그리고 또 고객을 만나는 자리, 어디서나 자기 소개를 하게 될 때 즐겁게 할 수 있는, 인상 깊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필터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분 자기소개하는 거 7번 봤습니다. 7번. 근데 매번 똑같아. 근데 매번 재미있어. 그 얘기를 자꾸 들으기만 하면, 어디 가서 소개하는 자리만 있으면 그분은 똑같이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그분은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사법고시 23일을 졸업하고, 지난 25년 동안 검사와 판사를 거쳐서 이번에 새롭게 교대 변호사 사무실 개업한 백장은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김차성 사무장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그럼 사람들이 이따가 그러다가 사법고시를 23일 졸업, 판사와 검사와 판사를, 이번에 새롭게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백장은 변호사. 그럼 사람들이, 와, 변호사구나.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장 김차성입니다. 제가 그걸 듣 때마다 너무너무 즐거워. 근데 그분은 뭐냐면은 그 사무장인데 그거 하나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그 동네에 같이 사는 형님인데 자주 만나요. 그거 하나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분을 잊어버리지를 않아. 결코 잊어버리질 않아. 그러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데,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첫 번째 만남에서 자기를 즐겁게 포지셔닝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제 개인 소개에 대해서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제 소개 멘트는 이렇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참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랐어요.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늘 장아찌로만 먹었습니다. 인삼 장아찌, 산삼 장아찌. 사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요즘 그렇다죠. 부잣집 아들이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먹고 오면은, 분위기는 좋았니? 물어보고. 조금 그래도 좀 그럭저럭 이 중산층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먹고 들어오면은 물어본다죠. 맛은 괜찮았냐?
근데 저희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디 가서 먹고 들어오면 집에 가서 꼭 어머니가 물어봐. 뭐 좀 싸왔니?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살짝 한번 웃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문을, 요즘처럼 사람의 마음을 여는 그런 위트와 재치를 통해서 자기소개를 할 수 있으면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지은 책에 보면은 무려 10장이 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테크닉에 대해서, 이 자기소개를 잘할 수 있는 테크닉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놨습니다. 도움 받았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그분의 특징을 잡아서 삼행시부터 해가지고 한 서너 개를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도움 드릴 테니까요. 나는 정말 어디 가서든지 나를 좀 즐겁게 포지셔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끝나고 나서 명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리고 나를 즐겁게 포지셔닝 하는 방법이 제일 쉬운 게 이런 것 같아요. 미소. 따라서 미소. 미소. 야, 한번 하. 하하. 저는 사실 이 미소에 대해서 참 오래 이 웃음을 하고 웃음 치료를 하고 지금 유머를 하기 이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관광 경영을 공부를 해서 해외를 많이 다녔었는데 이 책을 제가 읽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김찬삼 선생님 계십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1970년대 대한민국 여행의 대부고 대한민국이 이 여행에 이 수없이 많은 그 밑바닥을 개척하신 분이에요. 무려 30년 넘게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만큼 수없이 많이 그 여행을 하셨는데 그분이 여행을 하게 될 때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행 준비를 하게 될 때 무려 한 달이 넘게 늘 그 연구를 했던 분야가 있대요. 일단 여행을 하게 되고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오지에 가게 되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언제 식인종들이 나타나서 죽일지 모르고 수없이 많이 또 그런 상황에 처했대요. 실제로 막 죽음의 위험을 수없이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남았대요.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하. 늘 그 편안한 얼굴, 그 좋은 인상을 갖게 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좋은 인상은 만국 공통으로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열고 즐겁게 자신을 포지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힘 하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미소를 갖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이걸 한번 권장시켜 드립니다. 웃음을 예열하십시오. 사람들이 악수를 하는 시점에서 사람들이 손을 잡고 눈을 보면서 그때에서 미소를 짓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악수를 할 때 사람이 미소를 이렇게 딱 보면서 그때 짓는 미소가 정말 즐거워서 기분이 좋아서 나를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는 듯한 느낌으로 사람이 웃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의상 웃어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한 번 웃는 것도 진심으로 웃어주는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예열하는 겁니다. 3초에서 5초 정도 전에 사람을 만나기 3초 정도 5초 정도 전에 이렇게 한번 예열을 해야 돼요. 3초에서 5초를 예열을 하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그때 감정이 따라져 나오게 됩니다. 감정이 따라 나오게 되면서 악수하는 시점에서 마주칠 때 눈이 그때 그 즐거움과 좋은 기분을 상대방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웃는 건데 이 결국은 남는 장사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한번 봐보면서 자 한번 미리 웃어보세요. 한번 자 웃어보세요. 자 보니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김찬삼 교수님이 늘 그랬다는 거죠. 가기 전에 뭐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거울 보면서 한 달 동안 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다시 대한민국 속에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얼굴이 굳어버리니까 여행을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거울 보면서 늘상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여러분들 우리가 웃는다는 건 뭡니까? 사람을 끌어당기고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그걸로 인해서 최고의 만남을 갖기 위한 우리가 사회활동의 도구지만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웃는다는 게 뭡니까? 예? 생존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생존의 도구. 그래서 거울 보는 것들.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즐겁게 소개하고 또 어쩌면은 웃음을 늘 갖고 사람을 매혹시키는 그 미소 하나에도 그 즐거움과 기분 좋음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 자신을 즐겁게 포지셔닝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틀은 뭐냐면은 유머 역량을 갖는 비즈니스맨 또는 리더로서의 유머 역량을 갖는 두 번째는 칭찬으로, 즐거운 칭찬으로 상대방의 본능을 자극하십시오. 칭찬으로 본능을 자극하십시오.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보험회사에 근무하시는 여성분이었는데 한 연봉 10억이 되는 분이에요. 엄청나신 분인데 개인적으로 만나는 영광을 누렸어요. 영광을 누렸는데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그 노하우가 어떻게 사람을 끌어들이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 수십억, 막 수백억대의 그런 어떤 매출을 올리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그렇게 매혹시킬 수 있습니까? 끌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떠오는 거예요. 손가락 세 개를 딱 펴더니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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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법칙이래 딱. 아니,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루 세 명이, 딱 하루 세 명에게. 하루 세 명에게. 만나자마자 3분 이내에 3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하루 3명에게 만나자마자 3분 이내에 3개의 칭찬을 날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모르게 교묘하게 칭찬을 하면은요, 사람이 기분이 너무너무 흡족해지는 거예요. 이미 마음을 열어버리게 되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저 처음에 만날 때도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사실은 혀가 짧기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한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최 소장님 목소리가 참 고우세요. 아닌데요. 그래서 칭찬을 하니까 예, 고맙습니다 하는데 이런 얘기를 다음에 딱 던지는 거예요. 꼭 목에 가야금 걸린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확실히 그 말 한마디로서 사람을 기분 좋게 끌어당기는. 근데 중요한 게 왜 지금까지도 제가 이걸 기억하느냐? 그게 목소리가 안 좋은 게 혀가 짧으니까 또 호흡이 짧으니까 강의를 못 했었는데 그런 단점들에 대해서 칭찬해 주니까 사실 기분 나쁘지 않아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비결을 듣고 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3분 이내에 칭찬 3개를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제 아는 그 금융회사 팀장이 있는데 아는 동생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 몇 년 동안 만나오기 때문에 제가 칭찬을 당했어요. 우리 팀장은 만나면 만날수록 참 진국 같아. 그랬더니 그 후배가 한참 웃더니 이러는 거예요. 막 웃더니. 근데 형님, 그거 아십니까? 형님은 그 진국을 우려내는 사골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가 사실 칭찬을 수없이 많이 알고 있는 거, 어쩌면 사람을 즐겁게 끌기 위해서 물론 수없이 많은 세상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끌게 만들고 내엽게 만들고 우리 인생의 소원이죠. 누구나 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사실 거기에 그 즐겁게 유머의 본질이 뭐냐면은 그냥 누군가를 웃겨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즐거운 마음을 심는 건데 그 칭찬 하나가 그 즐거운 마음을 만든다면 큰 범위 내에서 큰 범위 속에서는 그 칭찬도 유머에 속한다라고 보면 칭찬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며칠 전에도 알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잠실에 가면 석촌호수 있습니다. 그 석촌호수에서 운동하다가 화장실에 잠깐 갔는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옆에 꼬마애가 있더라고요. 한 5살짜리가 있길래 제가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면서 야, 너 잘생겼다. 그랬더니 야, 너 잘생겼다. 너 누굴 닮아서 잘생겼냐? 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칭찬을 하고 나왔어요. 그때 나왔는데 얘가 꼭 쫄쫄쫄쫄 따라오더니 그런 거예요. 저기 형. 그래서 뭐 체육복 입었는데 저 형 아니 왜 그랬더니 저 있잖아요. 제 형 해주세요. 왜 너 형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랬더니 그냥 아저씨 아니 형 너무 기분 좋아요. 그 칭찬 한마디, 그 칭찬 한마디가 고픈 게 사실은 유머를 알기 이전에 사람을 즐겁고 기분 좋게 하려면 유머를 많이 외울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교묘하게 마음을 끌어내는 칭찬과 격려, 그 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이 남자분이 계셨대요. 세미나에 가가지고 아내를 칭찬을 하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 말을 받았대요. 강의 중에 들었던 말인데 해당화라 그래요. 해당화를 가가지고 집에 가서 당신은 해당화가 갔어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해당화 삼행시를 지어보라고 그러나요. 어떤 거냐면은 해당화 삼행시 한번 띄워보세요. 운 띄워보세요. 해가 갈수록 당신은 화려해가는 것 같아. 화려해지는 것 같아. 괜찮죠? 해당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랬대요. 남자가 아내 보고 여보 있잖아. 당신은 해당화야. 그랬더니 오 정말이요? 그랬더니 한번 운 띄워봐. 그러니까 운 띄워보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더니 딱 듣더니 나와서 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당신만 보면 화가 나.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유머로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 번째가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즐겁게 자신을 포지셔닝 하는 거. 두 번째는, 그러니까 즐거운 칭찬으로 사람의 본능을 좀 끌어내는 거. 바로 그게 그 유머 역량을 만들어내는 그 기본 틀이 아닌가 생각하고, 세 번째는 바로 유머로서 즐겁게 마케팅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유머로서 즐겁게 마케팅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는 분야입니다. 사람들을 이번에는 그런 즐겁고 기분 좋게 하는 것이 고객을 향하게 될 때는 그러니까 사람 고객을 즐겁게 해주는 그 모든 전략에는 바로 그게 바로 한 마케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 한마디, 유머스럽고 위트 있고 재치 있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고객을 끌어들이는지 일상생활에서 참 무지하게 많이 발견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그 석천호수에서 제가 그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쭉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석천호수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에 참여 장수가 많더라고요. 요즘도 많이 있잖아요, 관련 장수가. 과일 장수 이렇게 횡단보도에 있는데 아저씨 이렇게 손님도 별로 없고 아저씨도 이렇게 건들건들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제가 매출 좀 올려드릴까요? 그랬더니 올려주면 좋죠.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그 매직 하나 하고 그 박스 뜯어가지고 박스 뒤에 그 깨끗한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줬습니다. 이렇게요. 참외 사실래요? 아니면 저랑 사실래요? 그랬더니 아저씨 너무너무 좋았더라고요. 그렇게 써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가지고 그날 제가 7시 정도에 제가 운동을 했는데 한 11시 넘게 다시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많이 팔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딱 2배 반 더 팔았대요. 여러분들 운동하러 가시면서 체육복속에 10,000원짜리 한 잔 들고 갑니까? 안 들고 갑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들고 갑니다. 올 때 시장도 봐오고 뭣도 사오고 다 그러려고. 이왕이면은 누구에게 사겠습니까? 이왕이면은 내가 좋아하고 즐겁고 기분 좋은 사람한테, 내가 기분 좋은 사람한테 사람은 호주머니를 연결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이성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이성으로 판단을 하지만은 결국 선택을 할 때는 뭘로 선택할까요? 감성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감성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그 감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로 그 도와주는 역할이 유머와 바로 위트 말 한마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광고 같은데, 특히 마케팅 같은 광고 같은데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도 가장 쇼킹했던 게 뭐였죠? KT에서 나온 게 쿡, 개고생, 원래 또 요즘 그런 것들이 특히 요즘 경제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유머로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거, 마케팅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런 분야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디냐면은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이미 1971년도에 항공사를 설립하면서 지금까지 38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성장하는 회사, 아주 기적의 회사인데 바로 그 회사가 바로 이런 고객들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웃게 만들어주는 펑경영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 비행기에 일단 타게 되면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고객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객 여러분의 돈도 더 사랑합니다. 참고적으로 비행 중에 비행기 기내에서는 금연입니다. 혹시 담배를 피우실 분은 날개 위에서 피우시기 바랍니다. 날개 위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상영할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답니다. 이런 멘트를 끊임없이 날리는 거예요. 또 중간중간에 화장실에서는 금연입니다. 화장실에서는 금연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고 반드시 물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내리지 않으면 비행기가 무거워서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애들은 나가서 놀아라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끊임없이 고객들을 즐겁게 해주는 유머와 위트를 날려서 그게 뭡니까? 결국은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성공한 요인에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겠지만 많은 비전과 많은 철학이 또 다른 사업들이 있어서 성장을 했겠지만 어쩌면 고객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그 허브 켈러 회장,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만들었던 허브 켈러 회장의 그런 철학과 비전,
누군가를 고객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면 바로 그 고객들이 다시 또 올 것이라는 그 허브 켈러 회장의 그 철학들이 바로 이렇게 고객을 즐겁게 해주는 바로 그런 철학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싶고요. 한 번 웃겨주는 것이 바로 엄청난 고객을 끌어당기는 가장 큰 힘, 바로 그게 유머 역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틀로는 이번에는 이걸 단순하게 고객을 끌어들이는 도구에서가 아니라 고객을 접점하는 고객 접점 현장에서 고객을 한 번이라도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다면 바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유머의 힘에 대해서 제가 실제적으로 막 경험했던 부분이 많아요. 그 많은 경험 중에서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제가 6년 전에 있었어요. 6년 전에 이 유머를 하기 이전에는데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건요 참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걸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이사를 내가지고 한 미용실에 이제 미용실을 바꿨잖아요. 저는 미용실에 미장원을 바꿨는데 딱 가서 첫 번째로 가서 딱 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깎으려고 이제 모르니까 첫 번째로 가니까 쭈뼛쭈뼛 해가지고 눈치도 보면서 앉아 있는데 원장님이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웃으면서 오더니 머리를 만지는 거예요. 머리를 쭉 만지면서 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객님은 머릿결이 참 좋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근데 고객님은 머리를 감을 때 어디부터 감으세요? 그러니까, 저요 머리 감을 때 저는 이렇게 감죠. 그러니까, 고객님 머리 감을 때는 눈부터 감으셔야죠. 그러면서 웃기기 시작하는데 그다음부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제가 삼행시 하나만 해드릴게요. 삼행시로 삼행시 지어드리겠습니다. 운 띄워보세요. 3% 머리를 감았다. 헹구었다. 퐁퐁이잖아. 고객 접점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객 접점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더 고객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면 전혀 이건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한 번 더 웃게 해주려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유머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가는 내가 현재 만나는 고객 상황에서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웃겨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식당에서 밥 먹고 딱 나오는데 아줌마가 제 집사람하고 같이 왔는데 집사람이 제가 먼저 나가고 보통 이제 아내가 같이 먹으면 그러잖아요. 보통 그 아내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려면은 남자들은 밥 먹고 나가고 아내가 계산하잖아요. 근데 주인 아주머니가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 보고 맛없나세요? 그래. 그리고 집사람이 맛없나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돈 내고 나가는 사람이요. 사실 그가 한 번 웃겨주는 것이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직접 물론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기분 좋음이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이 되냐면요. 감정의 형태로 기억을 됩니다. 기분 좋은 감정의 형태로 기억되면은 다음번에 그 즐거운 감정의 기억이 빨리 떠오르게 되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 접점 현장에서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웃겨줄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아는 보험회사 다니시는 상담을 하시는 분한테 알려줬는데 그분이 이런 유머 멘트를 통해서 유머와 위트를 교묘하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기법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데 이 유머를 하게 되면서요.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많이 땄대요. 그분이 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유머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있었는데,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에 당첨되게.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라 도대체 당첨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있다 물어보더래. 하나님, 왜 당첨을 안 시켜주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니, 야, 로또를 좀 제발 사야 당첨시켜줄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이 설명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유머를 딱 던지고 나서 많은 분들은 우리가 투자 없이 결과만을 얻으려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상품은 바로 로또와 같은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줄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서요. 교묘하게 유머 웨이트를 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테크노마트에서 제 아내의 노트북을 사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의 그 유머 위트 때문에 아내의 노트북을 한 개를 사줬는데 거기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저씨가 제품 설명을 쭉 하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제품에는 세 가지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품을 사게 되면 20% 할인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1년 보증 기간을, 1년 수리나 보증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로 좋은 것은 제 수당이 늘어납니다. 하는데 그런 위트에 위트 하게 되는데 그 위트를 쓰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웃으면서 그 아저씨 말대로 실제로 그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고객을 접점하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만나십니까? 여러분들의 고객은 누구십니까? 그 고객 접점 현장에서 유머책을 읽고 유머를 하는 목적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내공들을 기르게 돼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광고부터 또는 혹시 프레젠테이션, 또 어떻게 고객 접점 현장에서 만나는 장면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수없이 많은 고객 접점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만남의 현장 속에서 유머와 위트를 쓸 수 있다라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유머 역량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아까 말했듯이 하루에 몇 명? 하루에 5명에게 유머를 해보는 겁니다. 하루에 5명의 유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유머들이 유머력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업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내 일이 더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비즈니스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유머 역량을 정말 리더로서 사람을 끌게 만드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긍정으로. 5번째는 절대 긍정으로 승부하라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기타를 쳤습니다. 지금까지 몇 곡을 제가 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곡 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칠 수 있는 기타 곡이 한 곡이 있습니다. 한 곡. 한 곡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 그 노래였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양희은 씨. 처음에 어떻게 이제 너의 이것만 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한번 보게요. 아니세요? 우리 몇 분 계시는데 그 곡 이상으로 안 넘어가. 죽어라고 하는데 안 돼. 노래하고 기타 치는 거하고 따로따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 옆에 친구놈이 그런 거예요. 야, 이 자식아, 그게 뭐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뭐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불러?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썼던 중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런 뜻이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힘. 바로 저는 유머의 이게 절대 긍정의 힘인데 이게 유머의 극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어요. 근데 그게 바로 리더십과 또 끌리는 사람과 도망가게 만드는 사람들의 시작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딱 2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상에는 딱 2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머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정답이긴 한데 눈치가 빠르시네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 딱 2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람만 있으면 즐겁고 신나고 기분 좋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람만 사라지면 즐겁고 기분 좋고 그 사람만 사라지면 즐겁고 기분 좋고 그러면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살다가 보니까 늘 내 힘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면요. 부정적인 사람이더라고요. 부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코 리더가 될 수 없지만 리더가 된다 할지라도 결과가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조직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역량이라면 바로 유머를 통해서 절대 긍정의 힘을 끌어내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제 차 주치의가 있어요. 주치의가. 제 차 주치의가 이 현대자동차, 저도 현대자동차 현대차인데 고장은 잘 나더라고요. 아니요, 튼튼합니다. 근데 제 주치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곳에서만 나는 거 차를 다 보통 그렇잖아요. 주치의가 있어서 이제 정비소에 맡겨놓고 있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제 차를 몰고 가지고 이제 정비를 받고 있는데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구경을 딱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이제 세차장이 같이 하고 있어요. 세차장에 보니까 비가 오니까 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박 사장인데, 박 사장,
비가 오면은 완전히 세차장은 망하는 거네. 그랬더니 그 박사장이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형님, 그거 아십니까? 비 오는 날은 쪽박인데 그 다음 날은 대박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오면은 그런 생각 안 하고 내일 손님 얼마나 많이 몰릴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 집 실제로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정비소인데 제가 보게 되면서 늘 그런 똑같은 것들을 긍정과 부정으로 보는. 어떤 사람은 넘어지면 있잖아요. 그냥 아파가지고 인상 쓰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면서 10,000원짜리 주워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쩌다가 물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막 살려달라고 막 나와서 인상 찌푸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물에서 나오면서 어떡합니까? 예? 앞에 호주머니에는 잉어 한 마리, 또 왼쪽 호주머니에는 미꾸라지, 뒤에는 가물치를 잡아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게 늘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바로 그게 태도를 만들어내고 바로 그게 결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절대 긍정의 힘을 유머로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즐겁고 신날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그게 때로는 비즈니스 기회로 성장이 돼서 내 사업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사업이 됩니다. 제가 이 사례는 강의 때도 많이 사용하는데 2006년도 10월 달이에요. 구리 LG, 그때는 LG 편의점에 한 편의점에 그 맵돼지 아시죠? 맵돼지가 아차산에서 놀다가 심심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편의점에 먹을 게 있나 해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무려 1시간이나 넘게 이 편의점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편의점에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작사를 내는 겁니다. 작사를 내놓고 막 볼일 다 보고 막 사람들 다 도망가 있어. 아르바이트생이 와가지고 이따가 도망갔어. 나중에 경찰들 와가지고 마취총을 쏴가지고 잡았는데, 얼마 있다가 아줌마, 그 편의점의 주인 아줌마가 온 거예요. 오자마자 아줌마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어떻게 살아, 근데 아저씨가 딱 빙긋 보더니 나가가지고 20분 만에 뭘 만들어 왔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편의점 옆에 그 사면 유리 있잖아요. 그 유리에다가 뭘 막 덧지덧지 붙어, 프랭카드를 붙여. 거기에 뭐가 써 있을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멧돼지 출몰한 가게, 로또 대박 명당 가능성이 있어. 바로 붙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이 동네 신문부터 해가지고 이 웬만한 일간지들, 연합뉴스, 그 다음에 KBS, MBC 다 와가지고 찍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가니까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찍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이틀 있다가 기존에 로또 팔리는 것에 300배가 더 팔립니다. 300배. 우리 아시죠? 로또 헌터들이 있습니다. 전국을 몰려다니면서 로또 명당이라면은요. 아니, 멧돼지가 났다는 그 명당을 피해 가겠습니까? 똑같은 걸 보면서도 기회로 만들어내는 힘. 저는 이런 것들을 바로 유머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머를 알게 된다는 거,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힘, 그 나아가서 누군가를, 내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 사랑의 힘, 그리고 이번에는 고객을 즐겁게 하는 그 사랑의 힘,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절대 긍정을 만들어내고, 바로 그 속에서 비즈니스의 역량을, 그 유머를 통해서 그 힘을 키워내는 바로 이 도구가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예가 아니라 박수입니다. 박수. 제가 사실은 이런 유머 강의를 통해서 1시간인데요. 2박 3일을 다 풀어도 다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1시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머를 잘하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은 굶어 죽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모든 게 다 그래요. 남의 하는 것이 되게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막상 내 걸로 만들기까지는 그 툴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사실은 유머를 매일 아침마다 해준 지가 4년 반이 됐어요. 혹시 믿으십니까? 유머 하나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했더니 잘하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왜 유머를 사랑이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들도 유머 하나를 제일 먼저 해보십시오. 유머 노트를 만들어서 직장에서가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아내를, 또 아이들에게 유머를 해보시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딱 6개월 만에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TV를 보는데 TV에서 가수 비가 나왔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딱 부르는 거예요. 자기 있잖아, 비 닮았다, 비. 저보고 딱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막 웃고 있는데 집사람이 딱 그런 거예요. 있잖아, 자기 사이비 닮았어, 사이비. 매일 아침마다 유머를 해준 지 6개월 지나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를 웃겨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딱. 그리고 1년 지났는데 집사람 때려치웠습니다, 직장. 그리고 지금 같이 유머 강사, 유머 코치를 하고 있어요. 집사람이 유머를 잘하는 사람이었냐고요? 저는 집사람만 보고 있으면요 신기해 죽겠어요.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이 인간이 사람을 웃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나는 그거 서로가 서로 얼굴 보면서 둘이 지금도 신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유머를 통해서 사람들을 웃기면서 먹고 살고 있고 연구를 하고 코치가 되고 또 유머를 통해서 책을 2권씩 내놓고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 그거는 하나였습니다. 하나.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려고 대상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아내도 좋고 아이도 좋고 그거 나누는 그게 즐거움이 그게 바로 에너지 같아요. 에너지. 무엇인가를 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겉절이가 됐습니다. 겉절이. 유머 고춧가루가 몇 개 막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유머는 할 것 같기도 하고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겉절이는 내일 모레가 되면은요 고춧가루 다 벗겨지면 희물근합니다. 이게 동치미인지 뭐가 헷갈리기 시작해. 이건 3일 지나면 뭡니까? 겉절이도 아닌 것이 동치미도 아닌 것이 맛도 이상하고. 여러분 혹시 겉절이 찜, 겉절이 고등어 조림, 겉절이 찜 조림, 뭐 겉절이 돼지 조림 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습니다. 겉절이는 겉절이일 뿐입니다. 그때 한번 즐기고 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겉절이가 아니라 뭐가 되길? 묵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하시면서 때로는 누군가를 묶여주려고 하면은 때로는 차갑다고 썰렁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 겨울 같은 그런 썰렁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 겨울 몇 번 나게 되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요 묵은지 같은 사람이 됩니다. 묵은지 같은 사람이 되게 되면요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도구로 이 유머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했는데 겉절이일 뿐입니다. 겉절이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유머를 통해서 진짜 묵은지 같은 여러분이 유머를 잘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고객을 사랑할 수 있는 도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치를 올리는 유머 역량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꼭 겉절이까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겉절이를 되기 위해서 제가 책유상의 유머 편지라는 걸 보내드리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유머 편지 쓰거나 책유상 치면은요 유머 편지가 있는데 꼭 그걸 받으시면서 지속적으로 유머 소스들을 업그레이드 해 보십시오. 좋은 유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 현장에서 또 고객들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쓸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유머가 있습니다. 그 유머를 꼭 쓰시고요. 그 유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겉절이가 되는 순간에 내일 되면 다시 겉절이 됩니다. 겉절이 되지 마시고 내일 아침부터 꼭 유머에 도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유머를 통해서 사람들과 고객들을 즐겁게 해주는 유머 엔터테이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